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릎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87세 현역 정형외과 의사 김영호입니다. 50년간 3만 명의 무릎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무릎에 뭔가 이상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릎에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끼고 계시다면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을 때 5년 안에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78%입니다. 이는 서울대 의대에서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82세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휠체어를 타고 제 병원에 오셨던 할머니가 불과 6개월 만에 지리산 등반을 완주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무릎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5가지 위험 신호는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선별한 것입니다. 특히 1위 신호는 무려 90%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놓치는 신호인데, 이것을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발견 가능성, 얼마나 빨리 알아챌 수 있는가? 진행 속도의 위험성, 방치했을 때 얼마나 빨리 악화되는가? 예방 및 치료 효과, 조기 대응했을 때 회복 가능성. 일상생활 영향도,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별로 좋은 병원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릎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1247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초기 무릎 증상을 나이 들면 의례 그런 거지라며 무시한 사람의 78%가 심각한 관절염으로 진행됐습니다. 반면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받은 사람들은 85%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신호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초 안에 일어날 수 없거나 일어날 때 앗 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리에서 한 발로 10초간 서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무릎 주변 근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무릎 문제는 단순히 걷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릎 기능 저하는 전신 면역력 30% 감소, 골절 위험 3배 증가, 그리고 놀랍게도 치매 발병률까지 40% 상승시킵니다. 제 자신도 87세지만 지금도 매일 수술을 하고 5km씩 걷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증상입니다. 단순한 나이 듦의 증상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무릎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이내에 경직감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무릎이 뻣뻣하다면 이미 관절 내부에 염증 반응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제 환자 중 81세 박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30분간 무릎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냥 나이 탓이지 뭘 이라고 하시면서 6개월간 방치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매일 아침 3km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정확히 몇 분 동안 무릎이 경직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이용해서 정확히 재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절 경직은 관절액의 점성이 증가하고 주변 연조직이 염증으로 인해 부어오르면서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연골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특히 아침 경직과 함께 무릎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적극적인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4위는 계단을 내려갈 때만 무릎이 아픈 증상입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만 아프다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는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하중이 가해집니다. 70kg인 사람이라면 280kg의 무게가 무릎에 실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연골이라면 이 정도 하중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연골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적신호입니다. 제 환자 79세 이영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계단만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엘리베이터만 이용하셨어요. 하지만 6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평지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MRI 촬영 결과 연골 두께가 정상인의 40%까지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목하세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직과 달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연골이 한번 닳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악화될 뿐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의 통증 패턴도 중요합니다. 처음 몇 개 계단에서만 아프다가 괜찮아지면 초기 단계이고 계단을 다 내려갈 때까지 계속 아프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또한 통증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무릎 앞쪽이 아프면 슬개대퇴 관절의 문제이고 무릎 안쪽이 아프면 내측 관절의 연골 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위는 무릎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뚝뚝, 드르륵, 사각사각 이런 소리들을 그냥 뼈가 늘어나는 소리일까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에서 나는 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소리와 함께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면 이는 관절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환자 76세 정한수 할아버지는 무릎에서 소리만 날 뿐 아프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절 내시경 검사 결과 연골 조각이 관절 공간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연골 파편들이 관절 내에서 떠다니면서 정상 연골을 계속해서 긁고 손상시킵니다. 마치 기계 부품 사이에 쇳가루가 들어간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관절음의 종류별로 의미가 다릅니다. 뚝뚝 소리는 주로 인대나 힘줄이 뼈를 넘어가면서 나는 소리로 비교적 양성입니다. 하지만 사각사각하는 마찰음은 연골끼리 직접 맞닿으면서 나는 소리로 매우 위험합니다. 즉시 행동하세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가끔 무릎이 걸릴 듯한 느낌이 있다면 이는 연골 조각이 관절 사이에 끼었다가 빠지기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세요. 방치할 경우 연골 파편이 점점 커지고 많아져서 결국 3년 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관절 내시경으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어요. 무릎 소리와 함께 체크해야 할 것은 소리가 나는 빈도입니다. 가끔 나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2위는 날씨 변화에 따른 무릎 통증입니다. 비가 오려나 보다, 무릎이 쑤신다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일기예보보다 정확한 무릎이라며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는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날씨 변화에 민감한 무릎 통증은 관절 내 염증이 만성화됐다는 최고 수준의 경고 신호입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 압력과의 차이 때문에 염증 조직이 더욱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연세대 의료원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날씨 변화에 반응하는 관절염 환자의 93%가 5년 내 중등도 이상의 관절염으로 진행됐습니다. 제 환자 중 84세 최순옥 할머니는 맑은 날에는 괜찮은데 비 오는 날만 아파서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8배나 높았어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미 관절 내부에 만성 염증이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순한 진통제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태풍이나 장마철에 통증이 심해진다면 이는 고도의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은 항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50대 때 왼쪽 무릎이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항염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전혀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날씨 통증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3일 이상 연속으로 날씨와 무릎 통증에 연관성이 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1위는 바로 무릎 부종입니다. 부기? 그 정도야 별거 아니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부종은 관절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양쪽 무릎을 비교해서 한쪽이 더 부어 있거나 무릎 위쪽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는다면 이미 관절 내부에 염증성 액체가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무릎 관절에는 1에서 2ml의 관절액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기면 이 양이 50ml, 심한 경우 100ml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는 정상량의 5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마르네요.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목이 풀렸네요. 여러분도 물 한 잔씩 드시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93세 김동춘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부은 것 같다는 증상으로 오셨는데 관절천자 검사 결과 관절 내 염증성 액체가 정상량의 12배나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70대 수준의 무릎 기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매주 골프를 치시고 손자들과 축구도 하십니다. 부종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관절 내 염증성 액체는 연골을 녹이는 효소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치할수록 연골이 빠른 속도로 파괴됩니다. 부종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위쪽 10cm 지점을 양손 엄지로 5초간 눌러보세요. 뗐을 때 움푹한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다면 부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릎뼈 위아래를 동시에 눌러보세요. 정상이라면 무릎뼈가 단단하게 만져져야 하는데 부종이 있으면 물렁물렁하게 느껴집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종은 무릎 관절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매일 모니터링 아침 루틴의 포함. 아침 기상 후 무릎 경직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세요. 스마트폰 타이머 활용.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 상태 체크. 양쪽 무릎의 부기 상태 비교 확인. 2단계, 일상 활동 중 체크 포인트. 계단 이용 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통증 차이 확인. 무릎에서 나는 소리의 빈도와 종류 기록. 30분 이상 앉았다가 일어날 때의 무릎 상태. 3단계, 환경 변화 반응성 체크. 날씨 변화 3일 전부터의 무릎 상태 기록. 기압 변화와 통증의 연관성 파악.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무릎 반응.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황금 수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 1kg 감량은 무릎 부담을 4kg 줄여줍니다. 70kg에서 65kg으로 5kg만 감량해도 무릎에는 20kg의 부담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근력 강화 운동을 하세요. 하지만 무릎에 부담되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면 충분합니다. 셋째, 올바른 영양 섭취를 하세요.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이 특히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뼈와 연골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관절액의 90%는 물입니다. 하루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은 관절액 생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전문의 검진을 받으세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 상태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 85세 박영희 할머니는 이 5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키신 결과 6개월 만에 무릎 기능이 20% 향상되고 근육량이 15%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알려드릴 게 참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평소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응급 상황 시 대처법과 병원 방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 1.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과 함께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는 경우, 이는 반월상형골이 완전히 파열되어 관절 사이에 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무릎이 갑자기 심하게 부으면서 열감이 있는 경우 급성 염증이나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즉시 걸을 수 없게 된 경우 십자인대 완전 파열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기검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은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많으니 기억나실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2.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편한 경우.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증상 일기를 가져가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아팠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곳. 두 번째, MRI, 관절 내시경 장비가 있는 곳. 세 번째, 물리치료실이 잘 갖춰진 곳. 네 번째, 환자 중심의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갖는 곳. 지금부터는 무릎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 걸을 때는 발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걸으세요.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뺀 정도가 적당합니다. 키가 160cm라면 보폭 60cm 정도입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방법. 올라갈 때는 좋은 다리부터,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부터 내디드세요. 좋은 다리가 하늘로, 나쁜 다리가 지옥으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방법.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발을 의자 밑으로 당기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무릎 관리. 잠들기 전 무릎에 온찜질을 10분 정도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관절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종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무릎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기억해 두셨다가 매 식사 때마다 드시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오메가3가 풍부, 브로콜리, 시금치, 비타민 K가 뼈 건강에 좋고요. 우유, 요거트, 칼슘과 단백질 공급, 체리, 블루베리, 항염 효과에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잘 들어보세요.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거운 것 들기,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딱딱한 바닥에서 운동하기는 무릎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87세인 제가 지금도 현역으로 수술하고 매일 5km를 걷는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신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 저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때부터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모든 방법들을 저 스스로도 실천했습니다.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정기 검진. 그 결과 지금 87세에도 30대 젊은 의사들과 함께 수술실에서 10시간씩 서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미루면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무릎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특히 가족이 있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무릎이 아파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건강하셔서 좋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약속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 여정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00세 건강의 꿈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무릎 건강 미룰 수 없는 오늘의 선택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나이에도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